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4 타경 100954 사건인데요. 불허가 있었고 미납도 있었고 그리고 단독 입찰로 4억 1,100만원에 이 물건을 낙찰받았습니다. 물건은 대구 수성구의 대우 트럼프월드 수성 아파트입니다. 감정은 6억 2,700인데요. 이분이 4억 1,100만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불허가 되고 미납되고 단독 입찰되었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권리 분석을 잘 해야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단독으로 해가지고 이 4억 천에 낙찰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분이 미납하지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이렇게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분이 완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배당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나 싶어가지고 배당 기일날 가서 실제로 이 물건의 배당표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분석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요, 물건을 완벽하게 권리 분석해서 결국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갖춰 나갈 것입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6억짜리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낙찰 금액을 계산해 보면 7억이 돼요. 이분이 실제로 입찰한 금액이 7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을 완벽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성대학교와 영남미공대 평생교원 경매과정과 실전투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매일경제 시어포럼 강사 및 한의대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 서견 김동수 박사입니다. 저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달에 개강해서 오전 10시와 저녁 7시에 시작해가지고 3시간 수업을 합니다. 화요일 날은 수성대, 수요일 날은 영남이공대, 그리고 목요일 날은 실전투자 중심으로 해서 경매학원에서 강의하고요. 토요일은 아쇼TV나 경매학원에서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맥 잡는 실전 경매로 해서 PPT로 해가지고 핵심을 요약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잘하고 그리고 교재 괜찮다는 그런 칭찬이 많습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면 문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실제로 이 사건을 보게 되면요, 이분이 불허가를 했어요. 무엇으로 불허가 했는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단독 입찰로 또 해가지고 결국 이분은 미납을 했습니다. 결국 10% 4,389만원 이렇게 미납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완납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억 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왜 완납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세부적으로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분은 왜 결국 보전금을 포기하고 미납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우리가 항상 이제 말소 기준 권리를 제일 먼저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소 기준 권리는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고 인수라고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는 SB저축은행에서 이렇게 2021년 3월 15일 요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일은 2024년 4월 1일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는 꼭 체크하라고 이렇게 적어 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현황에 보시게 되면요, 최땡땡 임차인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27일 날 정액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임차인 같은 경우에 결국 주거용으로 해서 전입일자가 2020년 5월 4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것이 앞서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근데 4억 5천까지는 대항력이 있고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확정일자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 대항력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에 보게 되면요, 최땡땡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유치권 신고를 했어요. 건물 하자 수리비에서 2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인의 동의를 받고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인테리어도 유입비가 되는 뭐 샤시를 했다든지 큰 공사만 되지 기본적인 그런 뭐 도배 장판을 했다, 싱크대 했다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유치권자 신고하는데 허위 가장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 신고하게 되면 이것은 경매 입찰 방해죄 및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가짜로 임차인 신고, 소액 임차인 그 배당을 받기 위해서 한 경우에 결국 이것도 경매 입찰 방해죄가 된다. 결국 배당을 받고 안 받고 이분 같은 경우는 경매 개시 결정기 이후에 결국 전입신고하고 배당 요구까지를 했어요. 그래서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결국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결국 경매 입찰 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결국 이렇게 문서를 조작해가지고 제출함으로 인해가지고 매각물권 명세서와 현황조서에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죄가 아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가지고 원심법원에서 이제 유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매 입찰 방해죄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굉장히 크게 강화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채권자들이 가짜 유치권 신고다 했다 해가지고 이거 형사고발하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에 심각한 그런 형사고발 당하는 그리고 실제로 유죄로 돼가지고 판결 나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매각물권 명세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 4월 28일부터 이렇게 4억 5천 전세권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현황조사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억 7천 권리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전입 날짜하고 있고요. 확정일자 날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항력은 전입 날짜로 보고 결국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확정일자는 2024년 3월 26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날에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자 최땡땡은 전세권 등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천만 원 이렇게 정액 계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위 9번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하지 않고 임차권으로 배당 요구를 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유치권 신고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보면 문건 처리 및 송달 내역서에 보면 이렇게 전세권자 최땡땡이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제출했다 되어 있습니다. 주택 임차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하지 않고 임차권으로 배당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선배집 선순위가 돼야 되고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 집합금을 해야 되는데 집합금을 맞지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르신 분들은 반드시 꼭 정규 강화집기를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임차권으로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근데 임차권 같은 경우에 확정일자가 상당히 늦습니다. 언제? 2024년 3월 26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이분 같은 경우는 배당 순위가 밀리는 왜? 이 건저당들보다도 우선 변제권이 더 늦어요. 그리고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권은 무조건 인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권으로 결국 배당받게 되는데 임차권 같은 경우는 우선 변제권이 2024년 3월 25일 날 되니까 이 저축은행에서 다 받아가고 남은 돈을 임차권자가 받는 이런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구는 2021년 3월 15일 기준 하게 되면 6천에 2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은 되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권리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째 제일 먼저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 두 번째 대항력을 판단하고 세 번째 최우선 변제권을 판단한다라고 이렇게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요. 저는 제가 전국에 강의를 다니고 있는데요. 서울까지 가서 이렇게 강의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절대 실수하지 않는 방법을 강의하기 때문에 제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가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 및 배당 표작성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항상 저는 말소 기준기를 제일 먼저 보고요.
그리고 대항력. 대항력을 두 번째 보는 이유가 이분이 대항력이 있게 되면 결국 보전금을 못 받았다 하면 끝까지 내가 물어줘야 되는, 인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항력 유무에 대해서 반드시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최우선변제권, 소액으로 배당을 받아가나 못 받아가나, 결국 이것이 명도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이 조금이라도 배당 받아가게 되면 내가 명도 확인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명도하기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이사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우선변제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우선변제권을 하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결국 어떤 분들은 뭐 배당까지 할 필요 있냐? 배당은 옥션원에 가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결국 말소기준 권리 밑에 다 소멸되는데 뭐 필요 있냐? 이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 받아가는 만큼 내가 인수금액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배당을 적게 받아가면 인수금액이 늘어간다는 겁니다. 이 물건이 그에 해당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선변제까지 해서 이 배당표를 꼭 만들어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배당표에 순위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배당 순위가 되겠습니다. 0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권리자가 있고 권리 발생일을 먼저 적습니다. 왜? 언제 발생했는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권리자 누구냐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배당 가능 금액이 얼마다. 이건 입찰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가 얼마에 입찰할 것이냐 적는 것이고요. 그리고 채권액이고 이거 배당액인데, 이 채권자가 실제로 배당받는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숫자로 적으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수금액이 어떻게 되며 이분이 미배당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반드시 꼭 체크해 놓으시면 좋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잘 하고요. 그래서 경매순위 0순위, 배당 순위가 0순위 경매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순위가 소액 임차인,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이죠. 임금채권 3개월치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순위는 당해세가 되겠어요. 그리고 종부세하고 처단세가 대표적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순위는 이제 이것은 4가지 권리가 있는데, 당해세 외 일반세, 이것은 부가의 신고일이 되겠습니다. 공과금, 4대 보험이 있죠.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납부기한이 권리 발생일입니다. 그리고 물건들, 뭐 건전한건, 저당권, 전세권, 뭐 담보가 등기 이런 것들은 등기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부 임차인, 전입점유는 다음날 0시, 확정일자는 당일 9시 해가지고 이렇게 물가된 채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4가지 권리는 결국 시간이 빠르면 우선적으로 받는 이 우선변제권이 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권리 또 따져야 되는데요. 그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권리는 요 순서, 권리 발생하는 순서에 따라서 결국 배당 순위가 된다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위까지는 순서가 없어요. 결국 요 배당 순위로 해가지고 이 날짜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배당 순위로 해서 배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요까지는 권리 발생일 적지 마시고, 이 3순위끼리는 권리 발생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꼭 적어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 배당표를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자, 말소기준 권리 2021년 4월 28일 건조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항력 임차인 채땡땡이요.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 4억 5천까지 대항력이 있고 2천만 원은 대항력이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은 2021년 4월 28일 이 건조당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요. 6천에 2천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우선 변제권은 2024년 3월 26일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4억 7천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순위는 우리가 배당표를 보시면 순위는 0순위. 이것은 법원에서 경매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매 비용은 기본적으로 1억이면 200만 원, 그리고 10억이면 800만 원, 그리고 100억이면 보통 2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6억 정도 되니까 한 5억 500만 원 정도 이렇게 경매 비용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들어갔고요. 그리고 소액 임차인 안 됩니다.
그리고 당해세가 514만 51만 4,2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원에 가가지고 배당표를 확인해 보니까 당해세가 51만 4,280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3-1 여기부터는 시간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2021년 3월 15일 SB저축은행 건저당이 되겠습니다. 1억 2천 채권 체결까지 다 찼어요. 그리고 3-2 또 SB저축은행이 되겠습니다. 1억 7,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에서 2024년 3월 26일 임차인이 되겠어요. 4억 5천을 배당받아야 되는, 그래서 원래 4억 7천인데 4억 5천까지만 대항력이 있고 2천만 원은 대항력이 없어서 이렇게 분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배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억 5,500의 배당을 잡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미납하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미납 금액이 4,38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납 금액은 배당금에 포함돼요. 그리고 낙찰 금액이 4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치게 되면 약 4억 5,500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 5,500만 원 주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500만 원 주니까 4억 5천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소액임 차이는 없어요. 이걸 다시 또 51만 4,280만 원을 주니까 4억 4,948만 5,720원이 남았습니다. 이걸 다시 또 1억 2천 주니까 3억 2,948만 5,720원이 남았고요. 이걸 가지고 다시 또 1억 7,640만 원 주니까 1억 5,300 85,720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4억 5천을 이제 주니까 결국 이분이 못 받아가는 금액이 마이너스 2억 9,691만 4,28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분의 이 금액은 어떻게 된다? 인수가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2천만 원은 대항력이 없어서 인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4억 1,100만 원에다가 2억 9,691만 4,280원을 더하게 되면 7억 791만 4,28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세는 6억 전후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세 6억짜리를 7억 700에 낙찰받은 이런 상황이 되니까 1억 넘게 결국 실수한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는 포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분이 결국 미납하게 되면 이 보전금이 20% 올라가기 때문에 6,100만 원이 됩니다. 6,100만 원을 또 포기해야 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중과무적으로 참 선택의 상황에 놓인 거죠. 그래서 저 같으면 그래도 시세가 6억 정도 가면 이걸 포기하고 결국 뭐냐? 다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완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참 안타깝죠. 권리 분석을 잘 했으면 이렇게 배당표를 딱 만들어 가지고 결국 분석을 했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을 것인데 결국은 선무당이 사람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실패를 했다고 저는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뭐 나중에 또 이 아파트 금액이 올라가지고 뭐 8억 9억 돼버리면 뭐 손해 또 안 볼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결국 손해를 좀 볼 수밖에 없는 1억에 대한 손실이 생긴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법원에 가서 배당표를 제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2024 타경 100-954 사건이 맞고요. 그래서 매각 대금 해가지고 4억 1,1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 경매 보전금 몰수한 금액입니다. 4,380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자 이렇게 19만 8천 원 붙었습니다. 그리고 항고 보전금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전체로 배당할 수 있는 금액, 이제 경매 비용이 470만 원 정확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500만 원 잡았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금액에서 경매 비용을 빼게 되면 배당할 금액은 4억 5천 36만 9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 먼저 당해세 배당이 되었습니다.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죠. 근데 이건 재산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SB저축은행 해가지고 이자가 2,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 2,600 이렇게 넘었는데 실제로
건재단 같은 경우는 채권 최고액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우선 면제권이 있죠. 그래서 1억 2천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거에 대해서 1억 4,700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자가 결국 4,700입니다. 그래서 1억 9,400이지만 실제로 1억 7,464만 원 이렇게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배당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 배당표 보시면 이렇게 임차인 최땡땡이 4억 7천을 배당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은 1억 5,345만 5,217원 이렇게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2.65% 이렇게 배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못 받은 금액이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금액은 얼마? 4억 5천이었습니다. 그래서 4억 5천 해가지고, 자, 2천만 원, 이렇게 대항력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임차인이 배당받은 금액이 1억 5,300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수금액 같은 경우에, 원래 4억 5천 대항력이 있으니까, 요 배당받은 금액 빼게 되면 2억 9,654만 4,738원이, 이렇게, 인수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낙찰자가 요걸, 그 임차인한테 물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낙찰받은 금액은, 자, 입찰 금액이 4억 1,1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2억 9,654만 4,738원 더하게 되면 7억 754만 4,783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억짜리 아파트를 7억 700에 낙찰받은, 실제로 제가 계산했던 거하고 실제로 배당된 거하고 또 하자가 없으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세는 6억이라는 거죠. 미납보전금, 만약에 이분이 미납하게 되면 6,10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미납하게 되면 6,100만 원을 날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손해본 건 1억 아니겠습니까? 4천만 원 때문에 상당히 이분이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간에 이분은 완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 아파트가 올라갈 것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억 이상이 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남을 수 있는 상황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장기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완납을 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결국 내가 분석한 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연락을 하시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리 분석을 완벽하게 해서 배당표까지 실제로 만들어 보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실수하면 이렇게 억대가 날아가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매장에 돈 벌러 가는데 결국 이렇게 돈을 날리게 되면 참 마음이 쓰리고 속이 쓰리죠. 또 완납하는, 미납하는 이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많이 봤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해서 공부를 반드시 꼭 하셔가지고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기를 꼭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유치권 신고를 했는데요. 결국 이분 같은 경우에 얼마를 좀 받았겠죠. 2천만 원 유치권 신고했으니까 얼마를 받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괜히 잘못했다가 형사고발 돼가지고 실형 떨어지게 되면 이 범죄자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몇천만 원 때문에 범죄자가 되면 그것도 오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분석하시고 판단을 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는 그런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물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